미국의 한 이탈리아 이주민 가족이 정착합니다. 가족의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주일 내내 두세 가지 부업까지 하며 돈을 법니다. 때문에 아이는 거의 홀로 자랍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부모님을 원망하며 불량한 친구들과 하루 종일 거리를 떠돌며 시간을 보냅니다. 중학생 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골목에서 대마초를 피우던 중 한 남자가 나타나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골목에서 대마를 피우며 호성생활을 보내는 것이 바로 유태인의 전략이야. 그들은 백인들을 몰아내고 미국을 이민자의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우월한 백인종의 아이들에게 총을 팔고 마약을 팔고 있다고. 네가 이렇게 된 건 전부 유태인 때문이야. 그러니 나와 함께 이런 세상을 바꾸자. 아이는 충격에 빠집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자신에 대한 변호를 받았으니까요. 순간 천국에서 사다리가 내려온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 남자의 손을 잡고 그가 가자는 곳으로 향합니다. 14살짜리 아이는 그를 만난 지 단 하루 만에 네오나치에 가입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학교가 주지 못했던 달콤한 소속감이라는 감정을 네오나치라는 혐오단체에서 느끼게 되고 그는 점점 네오나치의 일원으로서 입지를 다져갑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크리스찬 피촐리니. 그는 그렇게 네오나치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백인 우월주의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냈고 여러 폭력적인 집회,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겪은 숱한 결핍과 상처를 소속감으로 채워내기 위해 말이죠. 때문에 네오나치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을 목격하고도 그는 그 단체를 떠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 네오나치에 충성합니다. 그 결과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골목에서 만난 그 남자로부터 네오나치의 수장자를 이어받습니다. 네오나치의 수장이 된 19살, 그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닌 한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와 결혼하여 아이까지 얻게 되죠. 가장이 된 그는 사랑하는 여자와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며 큰 혼란에 빠집니다. 14살에 했어야 했던 자아성찰을 소중한 존재가 나타난 이때에서야 하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의 결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기 위해 네오나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자기 자체로 혐오주의적인 사람인지를 성찰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위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파괴시키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보며 자신의 행동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오나치와 거의 한몸이 되어버린 시점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네오나치의 수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더 이상 과격한 네오나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백인 우월주의 음악과 조금의 다른 음악도 취급하는 레코드 가게를 차려 가정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레코드샵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While the white power music that I was selling was 75% of my gross revenue because people were driving in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buy it from the only store that was selling it, I also had customers come in to buy the other music. And eventually, they started to talk to me. And one day, a young black teen came in, and he was visibly upset. And I decided to ask him what was wrong. And he told me that his mother had been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And suddenly, this young black teenager, who I'd never had a meaningful conversation or interaction with, I was able to connect with because my own mother had been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and I could feel his pain. On another occasion, a gay couple came in with their son, and it was undeniable to me that they loved their son in the same profound ways that I loved mine. And suddenly, I couldn't rationalize or justify the prejudice that I had in my head. I decided to pull the white power music from the inventory when I became too embarrassed to sell it in front of my new friends. And of course, the store couldn't sustain itself, so I had to close it. At that same time, I lost nearly everything in my life.
I used it as an opportunity to walk away from the movement that I'd been a part of for 8 years, the only identity, community, and purpose that I'd really known for most of my life. So I had nobody.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과 같이 혐오 집단에 가입하여 그들만의 억지 논리에 빠지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구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론 그가 말하는 구덩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부정적 감정 또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덩이는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지위도, 빈부도 가리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구덩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오나치는 그 구덩이를 이용해 소속감을 미끼로 그를 맹목적 혐오주의자로 끌어들인 것이죠. 구덩이를 이용하는 네오나치가 있는 반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구출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를 구덩이에서 꺼낸 구출자는 그가 사랑에 빠졌던 여자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맹목적으로 혐오했던 자신에겐 차별 대상이었던 사람들과의 교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더 이상 혐오 범죄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깨달은 대로 그들의 구덩이가 무엇인지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 구덩이를 메꾸기 위해 끊임없이 교류하죠. 가끔은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생각은 점차 달라졌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100명이 넘는 백인 우월주의 네오나치주의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과거에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 속죄하며 네오나치 탈퇴를 돕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의 네오나치로서 벌인 여러 행위들에 대해선 결코 옹호할 수 없지만 그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며 더 이상 혐오 범죄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의 행보는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퇴역군인 데럴을 그가 어떻게 네오나치로부터 구출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And one day on the phone, he told me that he had seen a Muslim man in the park praying and that all he wanted to do was kick him in the face. I flew to Buffalo the next day and I sat down with Daryl and I asked him, "Have you ever met a Muslim person before?" And he said, "No. Why the hell would I want to do that? They're evil. I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them." I said, "Okay." So I excused myself and I went into the bathroom and I took my phone out in the bathroom and I Googled the local mosque and I called them very quietly from the bathroom and I said, "Excuse me, Imam, I need a favor. I have a Christian man who would really love to learn more about your religion. Do you mind if we stop by?" Well, it took some convincing for Daryl to go, but finally we got there. And when I knocked on the door, the imam said he only had 15 minutes left for us because he was preparing for a prayer service. I said, "We'll take it." We went in, and 2.5 hours later, we came out after hugging and crying and very strangely bonding over Chuck Norris for some reason. I don't know what it was about that, but that's what happened. And I'm happy to say now that Daryl and the imam, you can often find them at the local falafel stand having lunch together. 이번 테드 강연은 크리스찬 피촐리니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에 대해 그 원인과 해결책을 말해줍니다. 그 바탕이 되는 구덩이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단절과 증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며 저는 우리 사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지역으로, 성별로, 세대로, 정치적으로 나뉘어 단절되어 있고 서로를 증오합니다. 증오는 무지로부터 비롯됩니다. 반대로 화합은 교류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증오가 아닌 화합이라는 사실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고로 우리는 교류해야만 합니다. 의미 없는 갈등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갈등이 있기에 인류가 발전해 왔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이미 의미 없는 갈등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를 넘나드는 과격한 언어와 행동으로 본질이 흐려졌기에
갈등의 순기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화합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